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49, 결혼 20년 차인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금기된 감정.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올해 49이에요. 결혼한 지 20년, 대학생인 큰아이와 고등학생 둘째를 키우며 그저 평범한 중년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로 바쁘고 저는 아이들 도시락 싸고 세탁기 돌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 뭐 했어? 그냥.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 우리 부부의 대화는 이게 전부예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일상. 남편의 눈길은 늘 스마트폰이나 TV에만 머물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내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된 걸까? 마트에서 젊은 부부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의 대학 동기 지훈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 안 변하시네요.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의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남편에게선 몇 년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저녁 내내 지훈 씨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어요. 제가 요리를 가져다 놓을 때, 물을 따라줄 때, 심지어 웃을 때도 그는 제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훈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수진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계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대화는 끊어졌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지훈 씨가 간 다음 날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시겠네요. 몸 챙기세요. 비 오는데 우산은 가져가셨나요? 사소한 문장들이었지만 남편과는 나누지 못하는 관심이었어요. 누군가 제 하루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이야.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문자의 내용이 깊어졌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수진 씨만의 꿈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니 저도 모르게 답장이 길어졌어요. 제 속마음을 억눌러 왔던 생각들을 털어놓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안 돼요? 친구로서 안부 묻는 것도 안 되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남편과 하루 종일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는 와중에 지훈 씨의 문자와 전화는 제게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지훈 씨가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해요. 전화로만 얘기하기엔 답답해서요. 거절해야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 2층 창가 자리. 그는 제가 좋아하는 라테를 미리 주문해뒀어요. 어떻게 제가 라테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관심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2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제 젊은 시절 꿈, 아이들 키우면서 포기했던 것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허함. 수진 씨는 아직 젊어요. 49이 뭐가 늦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헤어지면서 그가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2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항상 다른 장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들. 처음엔 정말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수진 씨 향수 향이 좋네요. 지훈 씨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 그의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너무 간절했어요. 지훈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왜 서로를 위로하면 안 되나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여자라는 감각을 되찾는 듯한 전율.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 후 몇 개월간 저는 2개의 삶을 살았어요. 집에서는 아내이자 엄마, 밖에서는 지훈 씨의 연인.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더 친밀해졌어요. 호텔, 카페, 라운지,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 때로는 그의 원룸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이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남편에게선 들어본 적 없는 사랑의 언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죄책감도 따라왔어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때면 마치 제가 이 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왜 요즘 예뻐졌어? 화장품 바꿨어? 딸의 무심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도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라고 물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졌지만 지훈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제게 준 감정은 너무 달콤한 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훈 씨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배려하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욕이 강해졌어요. 오늘은 왜 연락이 늦었어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어디 갔다 왔다고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제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질투했어요. 그의 집착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진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지훈 씨, 제가 아직 가족이 있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잠깐의 위로거리였나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달콤함은 사라지고 부담감만 커져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 지훈이라는 남자와의 관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도 봤어요. 남편에게 알려줘야겠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뭐 어때요?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럼 무너뜨리세요. 어차피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절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소유하고 싶은 건가. 결국 그 익명의 협박자가 남편에게 연락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 걸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훈이랑 만나고 있다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변명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몇 개월 됐어요. 남편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단 한마디 질문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이 저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남남이 됐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도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며칠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아이들은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뭐려? 너와 지훈이 사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한 달 전쯤부터 눈치챘어.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그동안 모른 척 했던 걸까요? 널 붙잡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사실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로를 이렇게 외롭게 만든 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 씨와의 관계는 결국 우리 부부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였다는 거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지훈 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저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훈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어요. 그럼 20년 전 남편을 선택한 게 맞았나요? 지금도 행복한가요? 순간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은 섰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선택에 책임지고 싶어요. 그렇게 3개월간의 위험한 사랑을 정리했어요. 남편과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인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을 우리만의 데이트 데이로 정했어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그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나도 남편으로서 많이 부족했어.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외롭다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달라진 우리를 보고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신혼 같다며 놀리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훈 씨와의 관계는 제 인생의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달라요. 격정적인 설렘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이에요. 물론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식어버린 결혼 생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항상 정답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생각할 거리가 되었으면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